첫 번째가 여러분들 금지행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지행위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와 33조 제2항에 있는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 즉 분여의 얘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저는 이 금지행위라고 할 때 이제 처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차선, 즉 도로에 금이 거 있죠. 그걸 연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버스를 타려고 딱 이렇게 보도블록 위에 딱 서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요. 근데 바닥에 보도블록을 딱 보니까 이 보도블록이 이렇게 미음이에요. 미음. 자, 이렇게 미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미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미음이 바로 글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음에다가 여기다가 애자를 이렇게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매매가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의 금지행위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런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토지나 아파트 같은 건축물을 샀다 팔았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 이제 버스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옆에 서 계시는 분을 딱 보게 되면요. 버스 정류장에 한 30여 명 중에 몇 명이나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이렇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요 무등록 중개업자인 여러분하고 서로 짜는 행위가 바로 협조행위입니다. 바로 두 번째 행위가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께서 버스를 타려고 딱 하다가 지갑을 꺼내다가요. 돈을 하나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경계석하고 첫 번째 차선 사이에다 돈을 떨어뜨려 놨는데 그러면 이 돈이라는 거를 우리는 중개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중개보수를 합당하게 받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보수를 많이 받는 걸 금지하니까 바로 그거를 초과보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돈 그러면 뭐를 연상한다고요? 초과보수. 이게 바로 이미지 연상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차선이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차선에는 입술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말 많이 쓰죠. 아우, 쟤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의 제4호에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로 입술을 딱 연상하면 바로 거짓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게 거짓된 언행.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차선과 차선 사이에 이렇게 누군가가 무단횡단하다 서류 봉투를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 서류가 바로 증서입니다. 자, 따라서 차선과 차선 사이에 뭐가 떨어져 있다고요? 증서. 따라서 증서의 중개할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규 수업을 들어보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입주권이라든지 청약, 통장, 예금, 적금, 부금 이런 것들이 전부 증서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선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바로 두 번째 차선은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냐, 직선으로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직선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차선이 지금 몇 개가 보여요? 두 개가 보이니까 쌍으로 돼 있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의 제6호에는 직 그러면 직접 거래를 연상할 수 있고요. 쌍 그러면 쌍방대리를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직접 거래 및 쌍방대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중앙선 쪽을 쫙 보셨어요. 그 중앙선에 다다랐을 때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이 툭 파여 있습니다. 어떻게 파여 있다고요? 툭 파여 있죠. 그래서 툭 파여 있으니까 툭기 조장 행위예요. 그래서 요 7가지를 매매를 업, 무등록 중개업자의 협조 행위, 5만 원짜리는 초과보수, 입술 그림은 거짓된 언행, 차선과 차선 사이에는 증서의 중개할선, 바로 두 번째 차선인 번호 6번 있죠? 거기에는 바로 직쌍이니까 직접 거래, 쌍방대리, 중앙선에 다다랐을 때 공사를 해서 땅이 툭기 조장행위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 7개가 어렵지 않아요. 에듀윌 공인의 신. 자, 그러나 이제 한 2년 전에 법이 좀 신설이 되면서 33조 제1항 있죠. 요 그림에서 바로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여러분들 요렇게 제가 보고 있는 바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부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는 게
8번, 9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죠?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 요 5가지와 관련된 부분은 바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게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이 그림의 내용은 바로 누구든지 라고 해석이 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분여회 있죠. 그래서 이 분여회 같은 곳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있죠.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만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중! 제가 우리 제주도에 내려가서 호텔에서 이렇게 원고 쓰면서 밖을 딱 내다보다 보니까 중앙선에 이렇게 봉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봉 하나의 가격은 뭘까? 시세. 근데 이렇게 5개가 박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5개는 단체다. 그렇게 암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봉과 봉 사이에 이렇게 무단횡단 금지 이런 거 써 있듯이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가 4군데가 있다라고 제가 가림막에다가 중개업자 이름을 4개를 적어놨는데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분여회장 입장에서 A 부동산은 5억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분여의 말을 듣고 BCD 부동산은 이렇게 6억의 가격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분여의 입장에서 볼 때는 A 부동산은 눈에 가시죠. BCD 부동산은 좀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분여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A 부동산에 가지 마라.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진다. 그래서 특정 개공이에게 중개를 제한한다. 하지만 BCD 부동산은 이쁘죠? 그러면 입주민들에게 여기 가서 중개해라. 그러면 특정 개공의 중개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6억이라는 것을 가격을 담합해서 올린 거니까 6억 원 아래로는 우리 집 팔지 말자. 그게 바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전화해갖고 A 부동산에다 욕을 하겠죠. 아니 5억에 계속 올려서 집값 떨어지면 당신 책임질 겁니까? 하면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5억과 6억을 합하면 11억입니다. 그래서 5억짜리 아파트를 순간적으로 한두 달 만에 11억에 올린다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강요 또는 유도하는 이런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꽝꽝꽝! 자,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있는 금지행위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필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화면 잘 보시고 꼭 암기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에 보면 절대적 등록시소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시소가 공인중개사법에 8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시소는 하여야 한다. 상대적 등록시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암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에듀윌 공인의 신.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동네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막 새벽에 막 술 먹고 얘네들이 어제 새벽에 아니 여기 법당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술 먹고 이제 부처님 불상을 만졌는데요. 이 불상을 만지다가 이게 훅 하고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떨어지면 목에 금이 쫙 가겠죠. 그럼 목에 금이 간다. 그럼 사람으로 치면 죽잖아요. 그거를 연상을 하는 거예요. 개인일 때는 사망이고 법인일 때는 해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계실 때 목에 금이 갔다. 이거를 여러분이 애우고 계셔야지 사망 해산을 애우고 있다면 오늘 지금 수업을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목에 금이 가면 개인은 뭐예요? 사망. 법인은 뭐예요? 해산. 그런데 이 불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막 만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상을 만지다 보니까 봐요. 더러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럽다라는 말을 보통 부정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등록 취소니까 부정하게 뭐 했다? 등록했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보니까요. 부처님 불상이 땅에 탁 떨어지면서 가운데 손가락이 딱 잘라져 버렸어요. 잘라졌다는 게 바로 뭐예요? 절격됐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나쁜 게 뭐냐면 얘에다가 스프레이로 낙서까지 해놨네요. 빨간색 스프레이로 이라고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CCTV를 통해서 이들을 잡았어요. 니네들 왜 이라고 낙서한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이중 등록의 이니셜이라고 불더라고요. 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이니셜이라고요? 이중 등록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스님이 법당문을 딱 여는 순간 아니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당황하시겠죠. 자, 여기 스님 눈 좀 보세요. 엄청나게 당황하시는 모습 보이시죠? 커다란 왕방울만한 두 눈이 해골에 소속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스님의 눈을 보면 이중 소속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왼쪽 손으로 갔더니 스님이 막 화가 엄청나잖아요. 뭔가를 종이를 탁 들고 읽으시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스님, 아니 뭘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
이게 등록 취소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등록증을 보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등록증자 나왔죠. 이 등록증으로 잘못할 수 있는 건 양도대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암기의 포인트를 조금 찍어드리면 등록증자 나왔죠. 증자 나오면 양도대여예요. 요게 이제 연상법이니까 조금 내용은 부족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거나 플러스 등록증을 양도대여 이렇게 조금 더 붙여가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님께서 화가 엄청 나셨죠. 근데 이 등록증을 보면서 마음을 쫙 다스리면서도 막 천불이 나는 거야, 속에. 그래서 이 스님이 안 되겠다. 위에서 아래로 손을 내리그면서 오늘은 그만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게 바로 그만입니다. 그만한다는 건 뭐예요? 정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38조 1항에 있는 등록 취소와 가장 연결된 정지는 무슨 정지죠? 업무 정지죠. 그래서 바로 이 정지에서 업무 정지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이니까 업자 두 번을 빡빡 찍으세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뭐를 수행해요?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님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승복을 이렇게 걷어 젖히셨는데 반팔 티셔츠를 보니까 숫자가 12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스님 12라는 숫자는 어떤 내포적인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1, 2라고 하는 요 내용은 1년에 2회 이상의 줄임말입니다. 아까 뒤에다가 업자 두 번 찍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다 업자 두 번을 한 번 더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 업 플러스 업. 그래서 1년에 업무정지를 두 번 받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한 번 더 받으니까 업무정지가 3번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꽝꽝꽝! 그래서 여러분들 요 연상법을 외우실 때 내용을 먼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목에 금이 갔다, 왼쪽 선이 더럽다,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결격이다, 어떤 애들이 배에다 낙서를 이라고 했다, 스님의 두 눈이 소속돼 있다, 왼쪽 손에 등록증을 들고 있다, 오른쪽은 정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에 반팔 티셔츠에는 1, 2라고 적혀 있다. 이걸 먼저 외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외워가면 어렵지 않게 쉽게 8가지를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33회 시험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의 경우 그것도 신설됐습니다. 찍고 묶고 찍고 묶을 거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에 대해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건 뭐냐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재량적인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11가지 내용이 명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다리가 4개가 되는 순간 바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찍고 묶고 찍고 묶을 거예요. 상다리하고 지면에 닿는 요 부분을 글씨를 한 글자씩 이렇게 적어봤어요. 등, 록, 기, 준.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다리 앞에 거 뒤에 거를 묶었죠. 몇 개의 다리를 묶었죠?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 사무소 이렇게 연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상다리 4개 중에서 오른쪽 앞다리 요 다리가 약간 색깔이 달라요. 동네에 방송 같은 거 나와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상 고쳐요. 그러면 동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거 상다리 이거 부러졌다고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고쳐주시는 분께서 요 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요 다리는 임시적으로 받쳐놓은 다리이기 때문에 임시중개 시설물이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묶었죠. 묶으면 몇 개예요? 2개. 이 2개를 의미하는 우리의 한자의 단어가 바로 겸할겸이죠. 겸업이라는 거는 2개의 잡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2개는 겸업 위반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듀윌 공인의 신. 자, 그렇다면 이제 상 위로 가자고요. 자, 근데 상 폈죠? 편 김에 오늘 공인중개사법 공부 좀 하시죠. 자,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할까요? 하고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휴업을 하십시오. 휴업 사유가 입영, 요양, 치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는데 12월 31일 날 요번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 33회 시험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그것도 신설됐습니다. 자, 그럼 휴업을 공부한다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휴업입니까? 그거는 바로 이 휴업에서 업이라고 하는 글씨를 제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기 위에 보면 바로 뭐를 설정 안 해요? 업무 보증을 설정 안 했다라는 말을 연상시키기 위한 이니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을 하시려면 보험, 공제, 공탁 이런 걸 설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설정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휴업을 공부하려면 책을 펼쳐야 되죠.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을 펼치지 않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속 중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하셔야 돼요. 근데 책을 펼쳤죠. 그랬더니 왼쪽에는 1억이라고 써있고 오른쪽에는 9천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이미지를 연상하는 거냐. 여러분이 앞으로 사무실을 하시다 보면 1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을 도와주셨는데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9천의 계약서를 이렇게 써주는 거, 우리가 실무에서 말하는 다운계약서라는 거 있죠. 이런 거를 공인중개사 법에는 다운계약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란 말을 쓰거든요. 당사자끼리는 1억에 쓰고 관청 가서 신고할 때는 9천만 원에 신고하는 거죠. 세금 적게 내려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상 밑으로 가보자고요. 책을 펴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상을 쿵 하고 내리쳤는데 이 바닥이 금이 찍 가버렸죠. 금지행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타이로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로 회사가 어딘지를 보니까 132라고 하는 회사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132라는 회사냐? 자, 우리 절대적 등록지수에서는 1년에 2회 이상 업 플러스 업이었죠. 그러나 여기는 13이라는 것은 1, 2보다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뒤에도 많이 와야 돼. 어보홀과 1년에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플러스는 다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1자와 3자 사이에 빠진 숫자가 2죠. 그래서 2자를 두 번 빡빡 찍어요. 2년에 2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았다.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그래서 시, 5월, 과 이렇게 암기하시면 11가지를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바로 요 3자 있죠. 요 3자가 딱 떠오르면서 원래 이게 원 버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3년 3천, 3년 2천하고 이제 잠시 후에 마지막 5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러면 3년 2천과 1년 1천을 딱 놓으면 우리 농구 코트에서 3위 지역 방어와 1대1 맨투맨 방어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3년 2천이 이제 3년 3천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3년 2천일 때 3위 지역 방어를 끝까지 요구하는 선수가 바로 허재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대1 맨투맨 1년 1천을 주장하는 분은 감독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3년 3천으로 바뀌었는데도요. 제가 허재 선수를 끝까지 고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 선수의 등번호는 33번입니다. 그럼 이제 허재 감독을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에듀윌 공인의 신 허재 감독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허재 감독님은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법에 이렇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쇼프로나 이런 데 볼 때 허재 감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나왔다. 그리고 보셔야 공인중개사법이 고득점이 나오실 거예요. 이것도 역시 머리, 왼손, 오른손, 배라고 하는 규칙성은 그대로 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왜 그 많고 많은 선수들 중에서 과거에 허재 선수를 그릴 수밖에 없었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왼손잡이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래도 여기 여자분들께서 농구를 잘 모르셔도 나 그 사람 이름은 알아. 왼손잡이이면서 이름이 유명하신 분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과거에 허재 선수를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왼손잡이. 여러분이 볼 때 왼손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오른손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위한 암기법이니까 여러분이 쳐다보실 때 왼쪽이라고 보고 봐주시면 좋을 듯해요. 자, 근데 이 허재 감독님이 바로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공을 더 드리블을 많이 하겠죠. 그럼 왼손으로 공을 드리블을 더 많이 하면 왼손이 더 더러울까요? 오른손이 더 더러울까요? 당연히 왼손이 더 더럽죠. 그럼 왼손이 더 더럽다는 얘기는 바로 부정하다. 우리가 더럽다라는 표현을 우리 앞에서도 여러분들 부처님의 왼손이 더러웠죠. 그러면 허재도 왼손이 더러워야죠. 그렇다면 부정하게 등록했다는 게 나오면 허재의 왼손이니까 허재는 등번호가 몇 번이에요? 33번이니까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이분은 국가대표였어요. 근데 지금 어린 친구들이나 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허재 지금 감독 예능인이 되게 서운하시대요. 그래서 본인이 과거의 국가대표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들고 다닙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증서. 그래서 바로 증서에 우리가 중개나 또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여러분 외우시면 되고요. 뭐 뒤에 부분까지는 못 외워도 하여튼 뭐 증서 나오면 제재는 3년 3천이야 이렇게 하셔도 답 찾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농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동료 선수들 간에 이제 슛을 워낙 잘 쏘니까 점프해서 슛을 쏘려고 하면 동료 선수들이 어때?
옷을 당기겠죠. 근데 점프를 했다면 옷이 찢어지겠죠. 어떻게 찢어지냐면 포인트 보이죠? 툭툭툭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툭툭 찢어져요. 툭툭 찢어지니까 뭔 줄 알아요? 투기 조장행위예요. 금지행위에도 있었고 지금 3년 3천에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농구 코트를 뒤에다 그려놨는데요. 농구 코트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직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농구 골대 보이죠? 골대는 쌍으로 있죠. 그 말은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직사각형 할 때 직자와 농구 골대가 쌍으로 있다 할 때 쌍자를 연상해 보게 되면 직과 쌍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직과 쌍을 연상해서 끄집어내게 되면 직접 거래와 쌍방 대리를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기가 막히게 5개가 맞아 떨어지죠. 여기까지였는데 2년 전에 이제 법위중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있죠. 요 7개가 여기에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5개에다가 7개를 더하게 되면 3년 3천은 12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봉이 5개가 있습니다. 이 봉에 이렇게 제가 A, B, C, D 이렇게 부동산 그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여기 이제 부녀회장이 있죠. 그래서 부녀회장이 부동산에 특히 지금 현재 시세 가격이 5억입니다. 그런데 BCD 부동산에다가는 6억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얘네들은 5월 1일부터 6억에 올렸어요. 그러나 A 부동산은 끝까지 5억을 고집하는 거죠. 그러면 부녀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A는 눈에 가시죠. 그러면 부녀회 입장에서는 어때요? A 부동산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내용의 첫 번째가 특정 개공에게 중개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특정 개공에게 중개를 유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부터는 특정가 이하로 중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바로 5억은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바로 5번이 5억과 6억을 합해보면 11억이니까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강요 유도한다. 이렇게 있는 게 바로 부녀회장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조 1항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봉의 하나의 가격은 뭐였죠? 시세. 그 다음에 요게 5가지가 뭐였더? 단체. 그래서 요게 33조 제1항의 시세와 단체 요 2개 하고 33조 2항에 5개 하면 7개가 보이죠? 집중! 그래서 시세, 단체, 특정 개공에게 중개를 제한, 특정 개공에게 중개를 유도,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않는다,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강요 유도한다. 요 7개가 바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7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재가 3년 3천입니다. 그래서 애우는 방법은 여기 농구 코트 나가면 도로가 있겠죠? 그 도로에는 봉이 5개가 박혀 있으니까 농구 코트 앞에 도로에는 봉이 박혀 있다. 그렇다면 허지와 연결되니까 역시 제재는 3년 3천이다. 이렇게 외우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잡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바로 전 강의에서 허재 선수를 그림을 그렸었고요. 지금부터 감독이 그림이 나올 건데요. 감독은 허재 선수한테 바로 1대1 맨투맨 방어로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 허재 선수가 아무리 농구를 잘해도 감독이 지시 내리면 따라줘야 되죠. 근데 허재 선수가 감독님 무슨 1대1 맨투맨이냐고 지역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화가 나겠죠. 그런 모습부터 1년 1천이 시작이 됩니다. 에듀윌 공인의 신. 자, 그러면 이제 감독이 열받아 있는 모습 보여요? 뿔이 2개 나셨는데 저는 공인중개사법을 강의하다 보니 이게 사무소로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무소가 몇 개 보이죠? 2개가 보이니까 2개 이상 사무소를 바로 연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요 사무실은 컨테이너 느낌이 나요. 그게 바로 임시중개시설물이다. 감독의 왼쪽 손에 종이 쪼가리를 하나 들고 있고요. 오른쪽에도 종이 쪼가리를 하나 들고 있는데 왼쪽의 종이 쪼가리와 오른쪽의 종이 쪼가리는 쌍벽을 이루는 증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 손에 들고 있는 게 등록증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왼쪽 손에 등록증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1강 때 스님이 너무 화가 나갖고 종이 쪼가리를 들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 증이 바로 등록증이에요. 그래야지 스님의 왼손과 감독의 왼손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록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증자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와요? 양도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쌍벽을 이루는 증이면 여기는 무슨 증? 자격증이겠죠? 여기도 증자가 나오면 양도되어가 나오니까 바로 2개 이상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에다가 등록증자 나오면 양도되어, 자격증자 나오면 양도되어죠. 지금 그림에는 없지만 허재 선수가 있죠. 그러면 허재 선수가 감독님한테 대들죠. 그럼 감독의 체면이 있지. 한마디 해야죠. 한마디는 어디로 해요? 입으로 하죠. 입술 모양 기억하셔야 돼.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말이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그래서 입만 열면 뭐라고요? 거짓된 언행이죠. 그럼 한마디 했죠. 그럼 허재 선수가 죄송하다 그럴까요? 와서 또 대들까요? 대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대들었는지 봤더니 스프레이를 들고 와갖고 감독의 배에다가 22라고 낙서를 하셨어요. 왜 20이라고 낙서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이니셜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상체의 끝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체의 시작은 7번입니다. 감독의 왼쪽 주머니를 한번 보시면 바로 이게 차키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쇠고리 보이죠? 열쇠고리가 집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개 대상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라는 걸 끄집어내고 뒤에다가 매매를 업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차키, 열쇠고리, 집 모양. 집이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 플러스 뭐예요? 매매를 업.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주머니에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돈이 들어있죠. 돈 그러면 뭐예요? 초과보수. 허재 선수가 감독한테 대든다는 얘기는 감독이 카리스마 있게 선수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뭔가 비리비리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선수들이 이렇게 감독을 무시하고 비리비리한지 봤더니 아니 그래도 TV 나오는데 옷 좀 사입지 이 바지를 몇 년을 입었는지 빵꾸가 뻥 난 바지를 입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덧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감독님 이 덧댄 천이 뭐로 덧댔어요? 그랬더니 이거 무명천으로 덧대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무명천이에요? 그랬더니 무자와 명자를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자와 명자는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한다.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근데 오른쪽 무릎도 당연히 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꼬맨 거예요. 이렇게. 저희 친할머니가 부산 분인데요. 날 데리고 하면 그냥 주둥아리 꼬매뿔라마 막 이런 농담들 했던 거. 주둥아리를 꼬매버린다. 즉 입을 꼬매버리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까요? 꽝꽝꽝! 자, 그러면 왼 신발이 바로 차다예요. 저 허재가 와서 감독한테 낙서하고 있죠. 그럼 감독은요. 허재가 낙서인데 배를 계속 내밀고 있겠습니까? 발로 어떻게 해요? 차버리겠죠. 그래서 정보사업자가 차별적 공개, 다르게 공개를 발로 뭐 한다고요? 차다. 근데 찼는데 허재가 싹 피해버렸어요. 우리 농구 코트 이렇게 보시면요. 펜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이 펜스를 차버린 거야. 근데 이 펜스가 뭐예요? 바로 표시광고판이죠. 표시광고판을 차버렸으니까 표시광고 위반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신발은요.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죠? 이게 보면은 브랜드가 좀 이상하죠. 나이크 뭐 이렇게 키 이렇게 서 있고 이런 신발들을 우리가 짝퉁 신발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짝퉁이다. 유사품이죠. 이런 게 바로 유사명칭 신발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명칭에다가 한 번 더 원모어 타임 하게 되면 사무소 명칭을 한 번 더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14가지를 어느 정도 암기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